여러분 안녕하세요. 필승주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이제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이 종목입니다. 네, 비츠로테크라는 종목이고요. 아무래도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전력기기 관련돼서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비츠로테크의 계열사 중에 전력기기를 이제 생산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된 계열사 내용과 그리고 차트적인 부분이 좀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가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은 신규 매수가가 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목표가를 좀 어느 정도로 더 해야 되는지 차트를 통해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비츠로테크를 신규로 매수하신 분들,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투자 포인트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살펴보시면 이 종목이 지금 왜 올라가고 있구나, 그리고 추가적인 수급이 좀 더 붙겠구나 라는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는 비츠로 그룹의 계열사 이슈로 인해서 시장에서 좀 부각을 좀 받는 모습인데, 관련된 내용들을 좀 살펴보기에 앞서서 비츠로테크가 어떤 회사인지 간략하게 알아보고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츠로테크는 이제 전력 생산, 공급에 필요한 전기 제어 장치를 개발, 제조 및 판매하는 전문 업체인데요. 계열사로는 총 7개가 있고, 비츠로 ES, 그 다음에 비츠로 EM, 그 다음에 VM, 넥스텍, 밀텍, 로셀 등 총 7개의 계열사를 보유 중인데, 그 중에 비츠로셀만 이제 상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츠로테크가 수급을 받는 이유는 바로 이 2개의 계열사 때문인데, 계열사들을 자세하게 좀 살펴보면은 비츠로 ES 같은 경우는 전력기기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을 좀 받고 있는데, 한전철도라든지 전력, 발전 송변전 플랜트, 그 다음에 환경에너지, 가스오일 플랜트 등 산업설비에 대한 중저압선 전력기기를 제조 및 생산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수급을 지금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비츠로 OEM 같은 경우는 송배전 전력망 시스템에 사용이 되는 차단기, 개폐기, 보호개전기 등 전력기기를 이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제품들이 차단기라든지 이 제품들이 국가 기관 산업의 필수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급을 계속해서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 매출 비중도 많이 높은데 해외 수출 비중도 좀 많이 높습니다. 비츠로 VM 같은 경우는 반도체 핵심 부품이고요. 그 다음에 비츠로 넥스텍 같은 경우는 액체 로켓 엔진인데, 이게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주역이기 때문에 과거에 로켓 관련돼서 이슈로 인해서 비츠로테크가 한번 수급을 좀 크게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돼서 가속기 제작 전문 업체이고요. 양성자라든지 중이용, 관가서 이런 거는 모르셔도 됐는데, 시장에서는 이제 초전도체로 관련된 전력기기라든지 관련된 분야에서 수급을 좀 크게 받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츠로셀이 이제 상장되어 있는 회사는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국내 1위고 세계 3위인 리튬 1차 전지 이고 생산자이고요. 스마트 그리드가 굉장히 중요한데, 스마트 그리드 시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매출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스마트 그리드가 이제 무엇인지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스마트 그리드 같은 경우에는 지능형 수요 관리라든지 신재생 에너지를 연계를 하거나 아니면 전기차 충전 등 이런 거를 가능케 하는 차세대 전력 인프라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스마트 그리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도 아직까지는 크게 발전 사항이 많이 없는데, 해외에서는 크게 스마트 그리드가 엄청나게 좀 크게 발전을 계속해서 높아가고 있는 시점이라서 해외 매출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츠로테크는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시장에서 요구하는 급등 재료들은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초전도체 이슈가 있고, 지금은 전력 기기에 대한 이제 수급이 많이 붙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비츠로테크 개별적인 고유의 재료보다는 계열사로 인해서 수급이 맞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테마성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급등락도 심한 종목이라서 변동성에 좀 주의를 두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지만은 비츠로테크가 이제 고유의 재료, 계열사에 이런 재료가 있는 것은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은 모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게 실질적으로 다 조사를 해야지만 이제 다 알 수가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은 비츠로테크라는 상장되어 있는 회사 계열사 이 2개가 수급이 있다는 것은 자세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츠로 OES라든지 비츠로 OEM은 관련된 전력기기 분야에서 수급을 받고 있다,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렇다면 이제 비츠로테크 이제 차트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목표가를 좀 어디서 가져가야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신규로 내가 이 종목을 들어가고 싶은데 신규로 어디에서 들어가야 되는지 관련된 사항 차트를 통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비츠로테크 차트입니다. 앞서서 이렇게 거래량이 좀 많이 높고 이렇게 또 엄청나게 급등을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초전도체 관련돼서 이슈가 좀 많이 있었고 매수량이 좀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매도량이 나오진 않았죠. 그렇다면 우리 대부분 사람들 다 여기 물려 있다는 거거든요. 대부분. 손절 안 했겠죠. 손절 안 했습니다. 예. 그리고 매수 물량이 들어왔고 매도 물량이 아직 안 나왔다는 건 뭐다? 계속해서 물려 있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비츠로테크가 여기까지 이상까지 간다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계열사에 전력기기 관련된 이슈가 계속해서 붙어야 이제 양봉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시 한 번 더 12,000원까지 갈 수가 있는데 1차 저항선은 아무래도 만원권이에요. 요 만원권의 상징적인 가격이 한꺼번에 뚫어줘야, 한꺼번에 엄청나게 뚫어줘야 결국에는 12,000원까지 갈 수가 있는데 12,000원까지 가기에는 좀 많이 역부족이 있죠. 왜냐면 초전도체 이슈가 너무나도 강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간 거지, 전력기기 자체적으로는 이미 후발주자, 비츠로테크는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크게 만원까지는 갈 수는 있겠죠. 근데 12,000원까지 가기에는 시장 자체가 전력기기에서 비츠로테크에서 기사가 계속해서 나와줘야 결국에 12,000원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해서 신규로 들어가시면 어디에 들어가냐? 신규로 들어가시면 요 박스권, 요 하단 부위에 들어가야 됩니다. 고점에서 매수를 해서 들어가서도 상관은 없을 거예요. 왜냐면 전력기기 이슈 자체가 계속해서 나올 거고, 결국에는 AI가 고도화가 되고 반도체가 고도화가 될수록 결국에는 이제 전력기기 관련돼서 이슈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료적인 이슈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츠로테크의 고유 재료보다는 계열사의 재료이기 때문에 급등락이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앞에 이렇게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만약에 비츠로테크를 이제 고점에 물려 계시는 분들은 이미 바닥권에서 매수를 하지 않는 이상, 평균 단가를 낮추지 않는 이상은 지금 이 상태에서 매수를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올라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주가가 내려왔고 조정을 받을 때는 그때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은 오히려 반대로 이때 전력기기가 지금 계속해서 수급을 받고 있지만 전력기기 자체가 수급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요 바닥권 여기까지도 내려올 수가 있어요. 예, 여기까지가 아니라 여기까지도 내려올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전력기기 관련된 이슈가 계속해서 이제 부과가 돼서 한 번쯤은 12,000원으로 터치를 하거나 11,000원에 터치를 하고 있을 때 기존에 이제 물려 계신 분들께서는 뭐 약손절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욕심을 부려서 12,000원까지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주가 자체가 일반 테마성으로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규격 외적으로는 여기까지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려 계신 분들은. 신규로 들어가신 분들은 여기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디라 일단 8,000원 부근에서 들어가시면은 한번 장대 양봉이 나올 겁니다. 왜냐면 이슈 자체가 아직까지 끝나지도 않았고 관련된 비츠로테크의 계열사가 매출적인 부분이 계속해서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비츠로테크의 계열사들이 많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이제 매출적인 부분이 만약에 같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12,000원을 뚫을 수 있는 환경적인 요소는 크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적인 부분이 좀 많이 어렵기는 하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주봉으로 또 살펴보게 되면은 앞에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붙고 14,000원까지 뚫었을 때는 관련된 테마들이 많이 움직였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물론 지금 초전도체 관련돼서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이제 많이 올라갔었고 그 다음에 조정을 받았고 한 차례 다시 한번 급등을 했었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메꿔가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이게 메꿔가는 상황인데 만약에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신 분들께서 최대 주주고 이제 주포라고 생각하시면 이 물량들을 다 소화를 해야 하고 결국에는 뚫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관련된 재료가 비츠로테크가 1차적인 재료가 아니라 계열사적인 재료이기 때문에 좀 힘들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가 좀 되셨나요? 그래서 비츠로테크는 이제 관련된 사항은 저희 체험방에서도 좀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물론 이제 비츠로테크뿐만 아니라 관련된 인프라, 전력기기 인프라라든지 해당 관련된 재료라든지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별걸 다 안내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좀 찾기가 힘들거나 그리고 종목 분석하기가 좀 힘드신 분들께서는 반드시 체험방에 입장을 해주셔야 되는데, 체험방 입장 같은 경우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아래에 있는 번호로 반드시 문자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답변을 도와드리겠고요. 이번 영상에서 비츠로테크를 좀 알아봤는데 긍정적인 모습보다는 좀 부정적인 요소들이 좀 많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열사 이슈로 인해서
주식에서는 항상 그래요. 계열사 이슈로 인해서 한번 이렇게 급등을 받으면 이렇게 낙폭을 좀 심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좀 부정적인 요소를 좀 안내를 좀 드렸고요. 비츠로테크보다는 비츠로테크의 계열사인 종목들이 좀 오히려 그쪽으로 투자를 하시면 좀 더 좋지만은, 우리가 비츠로테크 이 종목만 한 종목만 바라고 나서 이제 종목을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보다도 더 좋은 종목도 있고 이거보다도 나쁜 종목들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비해서. 그렇지만은 비츠로테크가 이제 긍정적인 요소는 아무래도 매출적인 퍼포먼스가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긍정적이지만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등을 했었던 거는 계열사 이슈로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크게 낙폭을 경험을 하실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된다고 앞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들어가신 분들은 아무래도 좀 안정적으로 좀 들어가기 위해서 이 부분에서 이제 들어가시면 좋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분들 아니면 좀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 이 타이밍까지 좀 보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비츠로테크 좀 알아봤고요. 다음 영상에서 좀 좋은 종목으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